안녕하세요. 젤리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원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젤리팁 코너에서는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수거, 관용어, 최신 유행어, 그리고 슬랭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젤리팁 시작할까요? 오늘의 표현은 알아서 하다입니다. 말다툼을 할 때 쓰기 좋은 표현이죠. 그렇다고 심각한 싸움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친한 사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신경전 등이 있을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선 알아서는 동사 알다에 아서라는 어미가 결합하여서 알아서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알아서는 무슨 뜻일까요? 어미 아서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용도. 두 번째,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용도. 세 번째,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용도. 알아서 하다의 알아서는 바로 세 번째 용도에 해당됩니다. 어미 아서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아서라는 말이 아는 대로 또는 아는 방법으로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겠죠? 이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알아서 하다의 의미를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케아에 가서 서랍장을 하나 사왔어요. 이케아는 전부 직접 조립을 하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딱 펼쳐놓고 열심히 조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이나 친구가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죠. 에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잡고 돌린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저기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거참, 나사를 너무 깊게 박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저리 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혼자서 해결할 거다 라는 말과 같죠. 그러면 이 표현을 명령형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방 청소쯤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꼭 매번 해줘야겠니? 재훈 씨, 이틀의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이 표현을 써서 말을 한다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알아서 하다의 주된 용법이 이렇게 내가 혼자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해 라는 것이라면 부수적인 용법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It's up to you. 선택이나 결정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것이죠.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또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멋진 그림 액자를 사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느 쪽 벽에 이 액자를 걸면 좋을지 고르려고 해요. 그때 알아서 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보, 이 그림 거실에 둘까? 아니면 침실에 둘까? 난 신경 안 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다음 상황은 애인과 데이트 중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때 알아서 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기야, 크림 파스타 먹을래? 토마토 파스타 먹을래? 있잖아.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 다녀올 테니까 주문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줘.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알아서 하게 되는 주체, 알아서 하게 되는 당사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세 번째 용법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용법은 바로 그래, 알아서 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더 들어볼까요? 그래,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하라고. 자, 마지막 용도는 바로 경고입니다.
이런 표현을 두고 한국인들은 반협박조라고 칭하는데요. 반협박조의 뜻은 진짜 협박은 아니지만 거의 협박 같은 말투라는 뜻이에요. 아니, 경고 또는 협박이라니? 과연 어떤 상황에서 알아서 하다가 그렇게 쓰이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딱 적당한 상황 하나가 떠오르네요. 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과 비교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제 인생을 함께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완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특히 결혼 전에는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도 하는데, 근데 결혼 후에는 그렇게 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아내에게 집 밖에서 늦게까지 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 좀 마시면 안 돼? 집에 12시까지 들어갈게. 그러면 아내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아직도 총각인 줄 알아? 에휴, 알아서 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걸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것도 미안하게 여겨지고, 또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 만약에 여기서 이런 대답을 들은 남편이 응,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따가 집에서 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 아내의 말, 알아서 해는 절대로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포기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예로 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모두 어렸을 때 숙제를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이 말을 되게 자주 들었어요. 한국의 엄마들은 숙제를 안 하려고 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오늘도 숙제 안 하기만 해봐. 알아서 해. 응? 바로 여기서도 엄마가 아들에게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너 숙제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까요? 왜 알아서 해의 세 번째 용도가 반협박 혹은 경고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서 하다의 용법이 무려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알아서 하다가 사용된 문맥과 그 말한 사람의 어조, 특히 어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